이쪽에 제가 원술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수춘 쪽을 기반으로 원술이 있습니다. 원술. 이렇게 원술이 위치하고 있는데 당시에 예전에 진안 송이태 삼국지에서 죽었던 오나라의 어떤 초대 아버지라고 볼 수 있는 손견이 그때 원술과 좀 뭔가 썸이 있었잖아요. 원술의 명령을 받아서 유표를 침공하다가 손견이 하늘나라 가지 않았습니까? 그의 장남 중에 손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손책. 당시에 손책이 1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16살이니까 그때 혼자서 뭘 할 수는 없었던 나이예요. 그래서 손책이 이때 원술 휘하에 있었습니다. 그 원술이 되게 밀어주던 젊은 친구였어요. 그래서 원술이 얼마나 손책을 아꼈냐면은 손책이 용감하고 리더십 있고 뭔가 남자답고 막 지력도 좀 있고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이 손책이 대단했었나 봐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좀 지나서 16살이었던 손책이 한 21살, 20살 정도로 장성을 좀 했어요. 손책이 하루는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언제까지 원술 밑에 있어야 될까? 원술 저놈은 나를 이용만 해먹지, 잘 챙겨주기만 하지, 나는 누구 밑에 있을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서 뭔가 좀 더 큰 일을 하고 싶어서 한참 울고 있어요. 그때 다른 신하들이 찾아옵니다. 여기서 신하들이라는 말은 원래 아버지 손견 당시에 밑에 있던 왼팔 오른팔 격의 장군들, 예를 들어서 뭐 정보, 황계, 한당 이런 나중에 오나라의 주축이 될 수 있는 장군들이 손책한테 찾아와서 도련님, 이왕 이렇게 된 거 도련님을 필두로 이제 저희가 좀 뭔가 거병을 해보죠. 저희가 도련님을 돕고 같이 한번 힘을 보태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책은 태어날 때부터 위치가 여기서 태어나는 거죠. 완전 다이아몬드 수준은 아니지만 플래티넘 수저 이상에서 태어난 거예요. 20살짜리 소년한테 누가 이 경험 많은 베테랑들이 와서 함께 해보자고 합니까? 거기에 플러스 오나라의 초대 총사령관이 되는 주유가 또 손책의 친구예요. 둘이 의형제를 맺은 친구입니다. 주유까지 합세를 해가지고 손책의 머리가 되는 거죠. 정보, 황계, 한당 그리고 주유가 손책의 머리가 돼서 손책이 뭔가 일어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술한테 병력을 조금 빌려요. 그래도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때 3,000명 정도를 빌렸는데 그때 원술이 이쪽 보시면 요 지역, 이 지역을 굉장히 침공하고 싶어 했어요. 건업이라는 곳. 요 지역을 굉장히 침공하고 싶어 했는데 이 지역에 당시에 유요라는 사람이 지키고 있었어요. 유요. 그래서 손책이 처음에는 원술의 명을 받고 이 유요를 침략하러 갑니다. 근데 이곳에는 사실 유요라는 사람은 크게 별 볼 일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곳을 지키는 사람이었는데 이 유요 휘하에 태사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뭔가 느낌이 있는 사람입니다. 싸움도 잘하고 의리도 있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등장합니다. 손책이 이 성을 치려면은 먼저 한 바퀴를 돌아봐야 돼. 그래서 손책이 제일 대장인데도 불구하고 혈기왕성한 나이에 병사 몇 명만 데리고 그냥 동네를 한 바퀴 훑으러 갑니다. 그때 사실은 광무제라고 해서 어떤 옛날 그 황제의 사당이 있는 곳에 손책이 가요. 사실은 기도를 하려고 내가 이제 첫 전투고 처음 내 이름을 걸고 하는 전투인데 잘 되게 해주소서 해서 기도를 하러 갔는데 태사자도 당시에 마침 우연의 일치로 거기 온 거예요. 단기 1대1로 마주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때 두 사람이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일기토를 펼칩니다. 삼국지 만화를 보면은 장비랑 여포랑 싸워요. 누구랑 싸워요. 허저랑 여포랑 싸워요. 장비랑 마초랑 싸우고 뭐 관우랑 안량이랑 싸우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사실은 일기토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어요. 군대와 군대가 붙는 거지. 어떻게 전쟁을 했는데 여기서 제일 군대를 통솔하는 사령관끼리 1대1로 붙는 경우는 없죠. 근데 이 이야기는 진짜예요. 손책과 태사자가 이 사당에서 일기토를 펼칩니다. 그것도 맨몸으로 막 때리는 거예요. 격투기로. 태사자는 이 가지고 있는 막 극을 손책을 찌르려고 손책이 그거 잡고 얼굴을 때리고 발로 차고 해서 진짜 둘이 1대1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국지 게임 하다 보면은 수치가 있잖아요. 무력, 뭐 지력, 정치력
통솔력, 매력 뭐 이런 수치가 있는데 이 무력이라는 수치가 삼국지 게임 하다 보면은 누구는 뭐 100이고 누구는 90이고 누구는 뭐 50이고 이런 수치들이 딱 수치화되어 있어서 우리가 게임할 때는 항상 이 능력치가 높은 인재를 얻고 싶어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게임을 많이 해봐서 아는데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수치가 일본 사람들이 그냥 정한 거예요. 코에이 사에서. 근데 이 수치를 어떻게 정했냐? 바로 이 일기토를 통해서 정하는 거거든요. 여포가 이제 무력이 100이에요. 가장 높습니다. 근데 여포랑 장비랑 100합을 싸웠대. 그럼 장비도 여포만큼은 안 되지만 한 98, 99는 줘야겠다. 이런 수치가 거기서 나오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래서 손책하고 태사자하고 일기토를 했잖아요. 지금까지 삼국지 시리즈가 이번에 나온 리메이크 8까지 해가지고 15개의 시리즈가 나왔거든요. 한 30년 동안? 30년 넘게? 근데 손책하고 태사자의 무력 수치는 거의 비슷해요. 그만큼 둘이 대등하게 싸웠어요. 어쨌든 그러던 중 다른 사람들이 이제 협공을 하려고 하니까 둘이 그냥 도망가자, 다음에 보자 이 자식 하고 가요. 그래서 손책한테 이제 좀 뭐라고 하죠. 아니 도련님 혈기왕성하시고 싸움 잘하시는 건 알겠는데 위험해지면은 저희 다 큰일 납니다. 우리 어떻게 다시 모였는데요. 그래서 손책이 그런 말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 저 태사자라는 사람은 꼭 내 편으로 만들어야겠다. 이 생각만 갖고 유효군을 토벌해요. 유효는 별거 없어요. 근데 태사자가 끝까지 저항을 합니다. 결국 태사자를 손책이 굴복시켰는데 태사자를 우리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내 밑에 와서 좀 같이 해줄 수 없겠냐. 나 너랑 같이 일하고 싶다. 손책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태사자가 딱 이렇게 말하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나한테 3일 정도의 시간을 주면 내가 이 나를 또 따르는 내가 알고 있는 좋은 사람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유효의 잔존병력을 내가 데리고 당신이랑 같이 일하겠어. 제안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어떻게 믿고 풀어줘요? 풀어준 다음에 도망가 버리면 그냥 말짱 도루묵 아닙니까? 힘들게 잡았는데. 응? 그래서 손책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이 안 된다고. 저 말만 저렇게 하고 도망가서 제 싸움도 잘하는데 다른 군주 밑으로 가면은 나중에 얼마나 힘들려고 그러냐. 절대 안 된다. 차라리 저런 말 할 바에는 죽이는 게 낫다. 내가 가지지 못할 바에는 제 다른 데 가면 위협적이니까 죽여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닙니다. 내가 본 태사자는 저런 말 할 사람이 아니야. 온다면 오는 사람이야. 라고 해서 태사자를 풀어줘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소설에서 알고 있는 뭐 기둥을 하나 박아서 이 그림자가 나한테까지 돌아오는 시간이 그 시간인데 그때까지 기다려보겠다 했는데 그 그림자가 딱 돌아올 때쯤 저쪽에서 태사자가 진짜 잔존병력을 한 몇백 명 데리고 손책한테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이 유효를 토벌하면서 예전에 손견 시절에 손견한테 굴복했었던 싸움 잘하고 의리 있는 수적들도 손책한테 많이 투항을 합니다. 그 중에 장흠이 있고요. 주태가 있어요. 여포가 서주를 장악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장소와 장괭이라는 서주 출신 엄청난 정치가들이 있어요. 여포 밑에서 일하기 싫어서 손책한테로 와서 귀순합니다. 손책이 이쪽 지역에 날고 기는 인재들을 많이 손에 얻기 시작해요. 21살의 나이에 경험도 많이 없는 이 젊은 어린 청년 밑으로 30살, 40살이 넘는 힘싸움 잘하는 사람, 정치 잘하는 사람,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다 모여들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매력이 있었으면. 그래서 유효를 토벌하고 그 아래 있는 엄백호를 토벌하고 회계를 토벌해서 이쪽 지역을 손책이 모두 장악하게 됩니다. 빠른 시간에 단 한 번의 패배를 없이 양주 쪽을 장악해버려요. 엄청난 페이스로. 한 3년이 걸리지 않았을 겁니다. 젊은 나이. 하나의 군벌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그럼 원술은 어떻게 해? 원술은 원래 여기서 본인이 손책을 키워줬는데 원래 처음에 박수치고 있었죠. 날 위해서 이렇게 싸움을 많이 해주는구나. 돌아오면 잘해줘야겠다 라고 원술을 생각하고 있는데 손책이 그때 이제 원술이랑 손절을 하게 되는 거죠. 나는 몰라. 다음에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싸우든가. 이렇게 해서 원술과 손책은 이제 갈라서게 됩니다. 손견이 처음 시작을 열었다면 기틀을 잡은 건 손책이 다 잡아주는 겁니다.